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하자의 승계, 무효와 취소의 구별, 증명 책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사유란 것은 행정청에서 어떤 인정한 사실과 적용한 법률을 양자를 합한 것을 처분 사유라 합니다. 처분 사유. 앞에 행정 절차에서 처분 이유에 제시해서 살펴봤는데 이 이유가 처분 사유가 됩니다. 사실과 근거 법령입니다. 한편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란 것은 이때 최초의 처분 문서에서 나타난 처분 사유와 달리 소송 계속 중에 이러한 사유를 다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동일성,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판례는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라는 견지에서 원칙적으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허용되지 않지만 당초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평가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에서 나타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관련해서 인정되는 경우, 부정되는 경우 쭉 있습니다. 대체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허용하지 않는데 다만 허용하는 경우는 단순히 근거 법령만 변경한 경우 또는 재량과 관련해서 고려사항을 일부 추가 변경한 경우 정도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법조는 추가 변경한 경우 산림 형질 변경 신청에 관해서 행위 제한 사유를 자연 환경과 생태 교란에서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 보존의 중단 공익성 필요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정도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의 승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처분이 있으면 이 사실 근거 법령이 있고 이 처분의 사실에 대해서 오인이 있는가, 근거 법령에 관련해서 법리 오해가 있는가, 포섭의 오류가 있는가, 질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쭉 지금까지 위법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처분이 아니라 선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해서 후행처분을 위법하다 봐서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사실, 포섭, 법리, 오해, 재량권, 일탈 남용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선행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현재 후행처분을 취소, 승소 판결할 수 있는가? 위법하지도 않은데 이게 하자의 승계입니다.
그리고 이 선행처분은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예를 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앞날로부터 90일 된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위법한데 위법은 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불가증력이 발생하고 두 번째 취소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또 불구하고 후행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무효인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한 개의 법률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승계되어서 후행행위의 위법이 없어도 선행행위의 위법으로 후행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례와 관련. 그러나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각각 독립해서 법률 효과를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안 됩니다. 다만 선행행위가 무효이면은 후행행위는 위법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요 최근에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수인 한도를 넘어서고 예측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에 선행처분의 구속력을 부정하고 하자의 승계를 인정합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중요합니다. 취소와 무효. 취소와 무효는 이렇습니다. 위법합니다. 위법하면은 일단 유효입니다. 다만 정말로 안쪽에 무효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중대 명백한 경우입니다. 위법이. 그래서 유효한 것은 취소 소송으로, 무효한 것은 무효 확인 소송으로 이렇게 제기를 해야 되지만, 무효인 경우가 어떤 경우에 무효인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에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 명백성이다. 하자의 중대성, 하자의 명백성. 하자의 정대성이란 행위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 위반 사실 원인을 의미하고, 명백성이란 법에서 명백히 그르친 법에 의해서의 오류의 명백성과 사실 인정을 명백히 그르친 사실 인정의 사실 원인의 명백성.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이 있고 법률이 있으면, 이 법률 요건이 있으면 이 사실과 법률 요건의 포석과 관련해서 이 사실을 명백하게 잘못하거나 법리 오해를 명백하게 잘못 법리를 해석한 경우, 이것이 명백성입니다. 중대성과 명백성, 이 경우만 무효로 보고 나머지는 취소, 유효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학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 명백성설, 중대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한편 무효 사유에 관한 증명 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있다. 원고죠, 통상. 그러나 통상 취소, 무효는 위법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기 때문에 증명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견해도 많습니다. 무효인 하자. 어떤 경우는 무효가 되는가. 내용에 관한 하자는 통상 취소할 수 있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여러 가지 무효 사유들 나타나 있습니다. 제척기간 도과된 경우에 부가처분 대표적입니다. 이런 거. 재견이나 판결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들. 그다음에 주체에 관한 하자. 이거는 공무원이 아닌 행위거나 그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입니다. 무권한의 행위. 무권한은 통상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권한 없는 기관의 행정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한편 취소가 되는 경우,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 형식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독립된 취소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은 취소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 통상 절차의 하자는 취소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우리 판례도 그렇습니다. 대체로 취소 사유로 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경우, 특히 다른 법령에 의해서 승인 협의를 하도록 된 경우, 이런 경우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아예 거치지 않는 경우 무효입니다. 시행했습니다. 그다음 형식과 관련해서 통상 취소지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이러한 위법을 어떤 식으로 법원에서 심리해야 되는가, 심사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소송법은 법원 민사소송의 변론주의와 달리 예외적으로 직권 심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권탐지주의라는 것은 수사가 마찬가지로 원피고가 전혀 말하지도 않고 나타나지 않는 내용을 판사가 알아서 재판하는 건데, 이런 것은 아니고 직권 변론주의를 보충하는 선에서 직권주의가 적용됩니다. 변론주의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면서 예외적으로 직권주의가 탐지됩니다. 그래서 직권조사의 범위 내에서 자료가 나타나면 좀 더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증명체계.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특정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없다. 도무지 확신이 없는 경우 어떻게 재판하게 되는가와 관련해서 여러 학설이 있지만 법률요건 분류설의 입장입니다. 민사소송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권리의 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 발생 사실이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합니다. 그래서 불이익 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행정청에서 권리를 발생시켜서 불이익 처분하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입증 책임을 지고, 수익 처분,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권리를 주장한 것이 원고가 이러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거기 때문에 원고에서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나머지 장애, 소멸, 정지는 항변 사실은 상대방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재적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전부 행정청에 있습니다.
재산권 이탈 남용은 예외적으로 주장하는 자, 통상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직권 취소 철회는 이거 발생 취소사의 처리사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권한 행사 규정이기 때문에 행정청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증명책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